제 모든 건물을 제가 원하는 업종과 임대료로 계약했습니다. 그 덕분에 모든 건물 관리는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공실로 고생할 때 저만 공실 없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여쭤볼 6가지 질문을 제가 모두 답변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6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만 할 수 있다면 공실 스트레스는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 건물이 어떤 업종에 맞는 건물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이를 위해선 일단 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상권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건물 주변이 어떤 상권인지 실제로 내가 직접 돌아다니며 주변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주로 어떤 업종을 이용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 상권에 적합한 업종을 잘 파악해야 우리 건물에도 그에 맞는 업종을 세팅할 수 있고, 그래야 그 가게가 잘 되어서 공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권은 크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역세권, 7일 상권, 오피스 상권, 먹자 상권 혹은 유흥 상권, 관광지 상권, 대학가 상권, 학원가 상권, 동네 상권으로 나뉩니다. 상권에 따라서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들의 나이, 성별, 취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내 건물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 꼭 파악해 보세요. 사실 이거는 매수 전에 파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 인근은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면서도 유흥 상권이기도 하고, 홍대 주변은 젊은이들이 몰리는 유흥 상권이자 역세권, 관광지, 그리고 대학가 상권으로 유명합니다. 반면 대치동은 우리나라 제1의 학원가 상권이고, 성수동은 주거, 오피스, 유흥과 관광까지 결합한 7일 상권이죠. 다만 상권은 계속 변하고 한 가지 특징이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건물 주변의 변화를 항상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각 지역마다 각각의 임대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이 임대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임대 조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동네마다 임차인들이 원하는 임대 조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강남 지역 임차인들은 깨끗한 신축이나 리모델링된 건물, 개별 냉난방, 높은 층고, 주차 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연남동처럼 트렌디한 소형 상권에서는 초소형이나 소형 평수도 선호하고 주차장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남동이나 홍대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지 않거든요. 이처럼 해당 지역의 임차인들이 주로 많이 찾거나 좋아하는 임대 조건을 아래 제가 직접 정리해둔 4가지 요소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하루 시간을 내셔서 주변 부동산 3개에서 5군데는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참 일석이조인데 그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과 친해지면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건물 관리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각 지역당 한 3-4군데 베프 사장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4가지 조건 보여드릴게요. 먼저 선호하는 실제 임대 평수예요. 이게 정말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10평 미만도 되게 좋아하는데 10에서 20평대를 좋아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30에서 40평대, 아니면 50평 이상의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 상태인데요. 신축,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물 혹은 리모델링, 그러니까 예전 건물을 조금 더 예쁘게 화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구축입니다. 약간 을지로 같은 경우에는 구축인데 그만의 그 바이브를 살려서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용 조건인데요. 그 내부 구조, 그리고 개별 냉난방, 단독 화장실. 이 단독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된 게 중요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무, 주차 가능 여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금액 조건인데요. 보증금과 월세 비율.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보증금을 좀 넉넉하게 많이 받아 두시는 걸 선호하세요, 건물주분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이, 보증금은 월세 10개월 아니면 12개월 정도를 받고요. 이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실인 층은 평당 얼마의 조건이 잘 나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축과 구축의 임대 조건, 그 금액 차이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위의 내용들은 꼭 메모하시면서 들으시고 정리해 두세요. 이 살아있는 자료들이 모두 모여서 여러분들이 건물 투자하시는데 엄청난 지적 자산이 될 겁니다. 특히 이 4가지 조건을 한 번에 듣고 다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처음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면서 나중 정리를 꼭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내 건물의 라이벌을 알고 계신가요? 내 라이벌을 설정하지 않으면 네 번째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을 적용하기 힘들어집니다. 먼저 라이벌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 임대로 나온 물건들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주변 임대 물건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직접 가셔서 나와 있는 물건들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주변 건물의 임대료, 시설, 상태 등을 체크하고 내 건물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리스트업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건물의 브랜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위에서 비교한 주변 상가의 임대 매물과 비교해서 우리 건물의 장점을 뚜렷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건물은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아니면 최근에 신축을 해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해요. 혹은 우리 건물은 층고가 굉장히 높고 통창이 넓어서 임차인과 고객분들 모두가 좋아합니다. 개별 냉난방이 있어서 편리해요. 내부에 단독 화장실이 있고 남녀 화장실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고객분들이 이용하기 정말 편리해요. 이와 같은 구체적인 강점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사진을 찍는 건데요. 건물 내부 사진을 찍을 때는 휴대폰을 가슴 앞에 두고 공간이 넓고 밝게 보이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정말 꿀팁인 게 우리 눈앞에 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 저희 눈앞에 두고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눈앞에 핸드폰을 두고 찍으면 훨씬 공간이 작게 보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강점이랑 사진들까지 모두 찍어서 정리를 한 뒤 문자로 만듭니다. 다섯 번째, 아무 의미 없는 길거리 전단지 영업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4단계까지 했으면 이제 부동산에 최대한 많이 뿌려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파트나 빌라처럼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 상가 임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로 거래가 더 많이 되고 잘 됩니다. 이게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확실히 거래할 때 중개 사고도 없고 그 상가 브리핑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잠재적인 임차인 입장에서도 더 장점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바쁘더라도 직접 부동산을 찾아가서 우리 건물의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사장님들도 아는 사람들, 얼굴 본 사람들의 물건에 더 정을 붙이거든요. 저희 물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장님들은 주변의 모든 상가 매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물건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는 게 저희 물건을 조금 더 잘 브리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부동산에 일일이 찾아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는 문자로 임대 정보를 보냅니다. 저는 참고로 한 10군데 정도는 꼭 찾아가고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문자 보내는 것도 한 50군데 정도는 보냅니다. 그리고 전화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중개사분들도 잘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구해줍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냐고요? 공실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도망가실 수도 있으니까 2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꿀팁을 더 드리면 조금 더 적극적인 중개를 원한다면 중개 수수료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해주시니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 건물 청소에 얼마를 쓰시나요? 임차인들이 건물을 보러 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첫인상입니다. 건물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을 받고 임대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건물 앞, 출입구, 복도, 화장실 등 공동 사용 공간을 철저히 청소하고 관리해서 누구나 건물을 방문했을 때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세요. 제가 만든 공실 탈출 6단계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하신다면 정말 빠르게 공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가격이 시세에 맞지 않게 너무 높다면 아무리 이 6단계를 실행하시더라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 건물들처럼 리모델링과 신축한 건물들의 임대 시세를 모두 파악하고 그보다 살짝 높은 가격으로 진행했는데도 6단계로 철저하게 접근한 덕분에 원하는 업종으로 모두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감사하게 90%의 임차인분들이 계속 계약 연장을 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건물 공실이 걱정이라서 건물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이렇게 검증된 방법으로 해보시면 더 이상 공실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건물 자체의 하자나 상권이나 입지가 정말 이상한 건물을 사시는 일이 없도록 저 캐시넛의 초급반을 통해서 반드시 건물 투자에 필요한 기초 지식은 꼭 졸업하시고 투자하세요. 그럼 지금 당장 더 많은 건물 투자의 꿀팁들을 보고 싶은 분들은 꼬마 빌딩은 캐시넛을 구독하시고 가장 빠르게 다른 영상들도 만나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